정경심 씨에 대한 7차 소환까지 마친 검찰.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 이미 우리는 확인했어. 그리고 원칙대로 갈 거야. 윤석열 검찰은 앞뒤 좌고면하지 않고 바로 구속영장을 처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정경심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경심 씨에 대해서 검찰은 상당히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어제 밤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러운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빠르면 오늘 하지만 건강 상태 때문에 겁을 낼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조국의 아내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만둬야 할지도 모른다. 검찰이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했던 것들이 수포로 들어간다. 뭐 이런 예측 기사들이 많았는데 상당히 엄포를 놓는 듯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들어 좀 천천히 쳐라. 뭐 이런 뉘앙스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여권 지향 성향이 있는 몇몇 언론들이 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바로 윤석열 검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예측 영상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어제. 이유가 그렇습니다. 왜? 저는 오늘 아침 칠 줄 알았습니다. 안 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는 검찰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정경심에 대해서 드러난 혐의들은 언론이 보도한 것만 간추려봐도 이 사람을 영장을 치지 않으면 누구를 치겠습니까? 그리고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일가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정말 오만합니다. 조국의 아내, 조국의 동생 전부 다 지금 이 아프다면서 뒤로 숨습니다. 나이롱 환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보험을 노리고 자해하는 그런 공갈단입니다. 이런 것까지 연상된다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좀 심합니다. 아니 정말 아프다면 제대로 된 법적 유효한 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검찰이 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인권을 무시한 수사를 한다면 여론의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눕습니다. 그냥. 아니 아프다는 사람이 병원을 활개치고 다니고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고 동생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경심 씨 아니 만약에 뇌 종양, 뇌 경색이면 제대로 된 진단서 다른 국민들은 다 그렇게 쓰는데 왜 본인은 못 냅니까? 그런데 변호인단의 변명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니 그 병원명이 알려질 경우에는 그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한테 피해를 줄 수가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경심 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만약에 기각된다면 다른 병원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대부분 아마 구속영장은 받아들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경심 씨는 구치소로 갑니다. 무슨 병원에 왜 갑니까? 그런 오만한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없는데 지금 변호인들은 대단히 착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기사 변호인이 14명이었다더니 지금은 또 18명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정경심 씨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와이프, 사모님, 전직 대통령보다 더 변호인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인 수가 많다고 해서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 있나요? 또 하나, 지금 만약 윤석열 검찰이 핵심 피해자인 정경심을 신병 확보를 못하면 이번 수사는 하나만한 수사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이 노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국 전 장관입니다. 정경심세에서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정유라 사건 때 이화여대 여자 교수는 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도 구속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만약에 그게 심각하다면 구속됐다가도 병고소로 나오면 됩니다.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정경심 씨가 지금 뇌경색, 뭐 이 뇌종양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언론들이 먼저 터뜨린 게 아닙니다. 자, 주진우 씨, 조국 전 장관과 일요일 날인가요? 뭐 미술관에서 만나서 저녁을 먹었다는 주진우 씨가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변호인들은 마치 검찰이나 언론이 터뜨린 것처럼 이게 알려져서 뭐 어떡고. 그럼 주진우 씨를 탓하십시오. 주진우 씨를 고소하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래서 정경심 씨가 욕을 먹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경심 씨의 구속영장을 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혐의들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도 드러납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게 10개입니다. 그 전에 한 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11개입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 방해, 증거 인멸, 뭐 사문서 위조, 고문서 뭐 등등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기존에 보도조차 되지 않았던 몇 개가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범죄 수익 은닉 이런 혐의들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미공개 정보라는 것이 주목받는 것은 이것은 조국 게이트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미공개 정보. 이런 것들이 적시됐다는 것은 이번 사건을 윤석열 검찰은 단순히 개인의 어떤 횡령이나 이런 비리로 보는 게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은 비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입시 부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설령 명재건 같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더라도 또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명재건이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과거 최순실, 박근혜, 우병우 수사할 때 검찰 어떻게 했습니까? 특검 어떻게 했습니까? 치고 기각되면 또 치고 또 치고. 이번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마치 언론들은 한 번 신청했다가 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이 오퍼스라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검찰의 속성 제대로 모르면서 그거 다 정치하는 겁니다. 언론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 국정감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 그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계속 몰아붙입니다. 아니, 한 달 넘었는데 수사 결과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저희가 수사 내용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해서 틀어막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결과 갖고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자신감을 내리신 겁니다. 이미 수사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 다만 우리가 틀어막아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혐의, 중대한 혐의를 지금 윤석열 총장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언론들은 혐의는 위중하다.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가지고 이제 구속영장 기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검찰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대로 된 진단서, 입원 확인서를 내라 이거죠. 안 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은 말만 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이제 법위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춰서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정경심 씨는 지금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법위에 군림합니까? 헌법을 무시합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 씨가 7번이나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사받은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고 휴식하고 조서 열람하고 그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피해자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박을 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건강이 아주 위중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조사받다가 뭐 쓰러지고 119에 실려가고 뭐 중대한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가혹하게 대우받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정경심 씨만 예외가 되야 됩니까? 자, 언론들은 전부 다 조심스럽게 이번 주중에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월요일 시작되자마자 업무 개시일 바로 쳤습니다. 그만큼 중대 혐의가 포착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이 정경심 씨의 행위들은요, 좀 파렴치 범죄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언론에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동양대에서 국가 보조금으로 하는 그 프로젝트에 자기 딸을 이름을 넣고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160만 원인가를 줬다는 것도 있습니다. 액수가 160만 원이지만요, 이건 정말 국고를 도둑질한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범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하겠지만 정경심의 구속영장을 보면 조국 역시 곧 소환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국과 겹칩니다. 자, 윤석열 검찰이 칼을 뺐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바로 월요일이 시작되자마자 정경심 씨한테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이번 주에요. 자, 검찰은 좌고면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고려 없습니다. 윤석열이 말했습니다. 나 정보감각 없었다. 지금도 없다. 오히려 이게 더 정보감각이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